목이 자꾸 칼칼하고 답답해요. 노화로 인한 인후두 변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해서 헛기침을 연신하고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느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1. 노년기 목의 불편감.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도. 65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목이 칼칼하고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캔디도 먹고 따뜻한 차도 마셨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시더군요. 김 씨처럼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증상들, 정말 단순한 감기일까요? 사실 우리가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목과 인후두 부위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의 부품들이 조금씩 느슨해지듯이 우리 목의 구조와 기능도 서서히 변화하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목의 점막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목점막의 수분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평소보다 더 자주 목이 칼칼하고 건조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40%가 만성적인 목 불편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되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의 변화는 단순히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목 칼칼함의 원인.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왜 목이 칼칼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목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목에는 성대, 후두, 인두, 식도 등 여러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모든 기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동시에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육의 약화입니다. 우리 목 주변에는 20개가 넘는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협력해서 말하기, 삼키기, 호흡하기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4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70세 박영애 씨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예전에는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쭉 들이켰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나누어서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사레가 들리거든요.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목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점막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점막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요. 마치 오래된 스펀지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로 인해 목이 건조해지고 이물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연골의 변화입니다. 우리 목에는 갑상연골, 윤상연골 등 여러 연골이 있는데 이 연골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져요. 특히 남성의 경우 이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목소리가 변하고 삼키는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경계의 변화입니다. 목 주변의 신경들이 예전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음식물이나 침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죠. 실제로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0대 이후 환자들을 보면 목 칼칼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목을 검사해 보면 특별한 염증이나 질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로 노화로 인한 구조적, 기능적 변화 때문인 거죠. 3. 목 건조,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건조하면 물을 더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반쪽짜리 해결책입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목 건조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거든요. 우선 침샘의 기능 저하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새쌍의 큰 침샘과 수백 개의 작은 침샘들이 있어요. 이 침샘들이 하루에 약 1에서 1.5리터의 침을 만들어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침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75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밤에 잠을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깨는 일이 자주 있어요. 물을 마셔도 금세 또 말라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침이 예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왜 입맛도 없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웠는지 이해가 됐어요.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번식을 막고 소화를 도우며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침이 부족해지면 이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약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약, 당뇨병약, 우울증약 등 많은 약물들이 부작용으로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고령자의 경우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강 건조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실내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죠. 난방기구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떨어지면 우리 목과 코의 점막이 더욱 건조해집니다. 호르몬 변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점막의 수분 보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로 인해 목뿐만 아니라 눈, 질 등 여러 부위가 동시에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입호흡보다는 코호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4. 위산 역류가 목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혹시 목이 칼칼할 때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신맛이나 쓴맛이 올라오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산 역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이 약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져요. 이 위산이 목까지 올라오면서 인후두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68세 김정남 씨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목감기인 줄 알았어요. 목이 칼칼하고 자꾸 헛기침이 나와서 감기약도 먹고 목캔디도 빨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산 역류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위장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목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위산 역류로 인한 목 증상은 일반적인 목감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칼칼하고 밤에 누워있을 때 증상이 심해져요. 또한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야간 역류는 더욱 위험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고 중력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위산이 더 오랫동안 식도와 목에 머물게 되거든요.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붓고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산 역류가 만성화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후두염, 성대 폴립, 심지어는 후두암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위산 역류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후두암 발생률이 2에서 3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이가 들면서 위산 역류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을 분명히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 없이 목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침묵성 역류라고 부르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산이 계속 목을 자극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후 3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기, 머리를 15에서 30도 정도 높게 해서 자기,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5. 쉰 목소리, 노화와 관계 있을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쉽게 쉬고 갈라지고 힘이 없어져요.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이것도 단순한 노화의 과정일까요? 우리의 성대는 나이가 들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습니다. 성대 근육이 위축되고 성대 점막이 얇아지며 성대의 탄력성이 떨어져요.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감소로 인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목소리가 낮아지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조영식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노래방에서 가수 못지않게 불렀는데 요즘은 한 곡도 제대로 못 불러요.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높은 음은 아예 안 나와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성대의 변화는 단순히 목소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대는 호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성대 기능이 떨어지면 기침 반사도 약해져요. 이로 인해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갔을 때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0%가 성대 위축으로 인한 음성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목소리가 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갑작스럽거나 심한 변화는 다른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대 폴립이나 성대 결절, 심지어는 후두암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특히 흡연자나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같은 신경계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목소리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목소리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작스럽게 심하게 변했거나 목소리 변화와 함께 삼키기 어려움이나 목덩어리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 목 주변 근육의 약화가 불러오는 증상. 우리가 음식을 삼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혀, 턱, 목, 식도 등 여러 부위의 근육들이 정교하게 협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연화곤란, 즉 삼키기 어려움입니다. 처음에는 큰 덩어리의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하다가 점차 액체까지도 삼키기 힘들어집니다. 78세 한영숙 씨의 경험을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처음에는 고기나 딱딱한 음식만 삼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었는데 나중에는 물조차도 삼키기 힘들어졌어요. 물을 마시면 자꾸 사레가 들리고 기침이 나와서 정말 고생했어요.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후두의 위치도 변합니다. 젊을 때는 삼킬 때 후두가 위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막아주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이 움직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커지죠. 이를 흡인이라고 하는데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음식물이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고령자 폐렴의 상당 부분이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육 약화는 목의 감각도 둔화시킵니다. 평소에는 침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면 즉시 기침 반사가 일어나는데 감각이 둔해지면 이런 보호 반사도 약해져요. 혀 근육의 약화도 큰 문제입니다. 혀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혀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을 목구멍 뒤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져요. 턱 근육의 약화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면서 큰 덩어리 상태로 삼키게 되고 이는 식도나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근육 약화는 어느 정도 예방하고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훈련을 통해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혀 운동, 목 근육 강화 운동, 발성 연습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언어치료사들이 연하곤란 환자들에게 이런 운동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7. 식도 기능 저하로 인한 연하곤란. 식도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음식물을 위로 밀어내기 위해 파도치듯 수축하는 복잡한 근육기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식도의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식도 근육의 수축력이 약해지면 음식물이 식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거나 음식이 걸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또한 식도와 위 사이의 괄약근 기능도 변합니다. 이 괄약근이 너무 조여지면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너무 느슨해지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어요. 74세 박기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물을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트림을 해야 조금 나아져요. 처음에는 심장 문제인 줄 알고 응급실까지 갔는데 검사 결과 식도 기능 저하라고 하더라고요. 식도 기능 저하는 단순히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식도에 오래 머물면서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식도염이나 식도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식도에 오래 머물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식도암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죠. 또한 식도 기능 저하는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니까 점점 식사량이 줄어들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연하곤란을 겪는 고령자들 중에서 체중 감소나 영양실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도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음식의 형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큰 덩어리의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작은 크기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식사할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똑바로 앉아서 천천히 씹어 먹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 노년기 후두 건강 지키는 생활 습관. 지금까지 노화로 인한 목의 변화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들을 늦추고 후두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와 취침 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주세요. 두 번째, 실내 습도 관리입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에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은 목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 발생 위험도 높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회복력이 떨어져서 손상이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적절한 발성 습관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성대에 무리를 줍니다. 대화할 때는 적당한 음량으로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다섯 번째, 목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간단한 목 운동을 해주세요. 혀를 내밀었다가 집어넣기,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다물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등이 도움이 됩니다. 80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런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목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더니 3개월 만에 목 칼칼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식 삼키기도 전보다 훨씬 편해졌고요. 여섯 번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피하세요. 대신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목점막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어요.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목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진이 필요해요. 특히 흡연 경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복부호흡법 연습입니다. 가슴이 아닌 배로 숨을 쉬는 복부호흡은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하루 10분씩 복부호흡 연습을 해보세요. 열 번째,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해보세요. 필요하다면 대체 약물로 변경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화로 인한 목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답답한 증상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변화들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올바른 관리를 통해 목 건강을 되찾고 계십니다. 85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관리했더니 지금은 손자들과 큰 소리로 책도 읽어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목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목이 건강해야 맛있게 식사할 수 있고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단순한 목 불편감,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첫째, 목 불편감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단순한 감기라면 대개 1에서 2주 내에 호전되는데 그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음식을 삼키기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물조차 삼키기 힘들거나 사례가 자주 들린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이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입니다. 셋째, 목소리 변화가 갑작스럽고 심할 때입니다. 특히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목소리가 완전히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넷째, 목에 덩어리가 만져질 때입니다. 목 부위에서 만져지는 모든 덩어리는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목 통증이 귀까지 퍼질 때입니다. 이는 심각한 감염이나 종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째, 호흡 곤란이 동반될 때입니다. 목 불편감과 함께 숨쉬기가 어렵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을 찾으세요. 일곱째, 체중 감소가 동반될 때입니다. 목 불편감으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들어 체중이 감소한다면 영양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덟째, 발열이나 오한이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이는 세균 감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아홉째, 혈담이 나올 때입니다. 가래나 침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열째, 야간에 증상이 심해져서 잠을 이루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는 위산 역류나 다른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목과 관련된 증상들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77세 김미경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저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참고 넘기는 건 현명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목 건강, 이제부터라도 더욱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목으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